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제는 정말 좀 겨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 두꺼운 외투 잘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담이나 교육을 하다 보면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건 선택지들을 잘 줄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택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가격대가 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고, 뭐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딴 거 얘기 들려면 그거 잠깐 갔다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는 듯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줄여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집중할 것에 딱 집중하자. 이런 측면이 참 중요할 건데, 그럼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하락장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을 조금 안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 분담금의 리스크가 너무 커져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도 별로 안 싸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성도 많이 떨어진다. 어찌됐든 싸게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우선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추가 분담금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된 곳들이 입주할 때 다 돼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돈을 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싸게 주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러고요. 우리 대구에서도 갑작스럽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더 내야 됐던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입주했는 곳들은 이런 공사 리스크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원자재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공사를 시작했던 곳들이고, 그런 자재 수급이 좀 원활하게 되었던 상황이었다면 아주 큰 리스크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 정말 이제 크게 작용되고 있는 곳들은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곳들,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 대지 지분도 좋고 사업성도 좋으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 얼마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곳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있다면 범사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5층짜리 재건축 물건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보니까 중층 재건축을 기준으로 많이들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제 경남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경남타운이 원래는 사업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중층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대구에선 가장 최상위급의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들에게 정말 추가 분담금 없이 오히려 평수도 올려주겠다, 분양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회유를 했던 상황인데, 요즘 들어서는 추가 분담금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얼마가 더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집주인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까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는 실제로 진행하는 곳뿐만 아니라 진행될 수 있는 곳들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또 잠깐 뜨거웠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매물들이 좀 팔려 나가긴 했었어요. 가든 하이츠들부터 시작을 해서 공전 맨션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든 하이츠들 84 타입 기준으로 한 9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든 하이츠 3차가 높은 평수가 9억 5천 이렇게 이제 거래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매수 문의가 갑자기 좀 끊긴 느낌이 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전 맨션도 7억대, 8억대 초반까지 거래되었다가 그 다음에 매물이 쭉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8억대 초반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 거 봐서 뭔가 좀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성구에 있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 조금은 유의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수성구 역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시 이제 5층 정도의 아파트는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중층 재건축에 관심이 들어갔던 게 뭐 광장타운이라거나 아니면 뭐 청운맨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거래가 계속 안 됐습니다. 수성구는 그래도 뜨거웠을 때 범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는 되었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싼 가격이 아닌 이상은 이 금액이 어떻게 거래됐지 싶은 것들이 아니고서는 거래된 것 자체가 뭐 최근 1, 2년 안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확실히 모든 거래는 입지가 좋은 곳부터 비싸더라도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팽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들이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그 답을 충분히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 일대에 좋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부터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고 가격이 좀 다져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수성구의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확실히 좀 다져나간 경향이 있어요. 실거래가로 그게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수성구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뭐 롯데캐슬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2년 비과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들을 잘 다져나간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다져지고 나야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준신축이라거나 이런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또 한번 뭐 관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는 변수에 있어서는 항상 협상, 내가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최악의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자, 또 이런 하락장일 때 특히나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도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늘 우리가 하다시피 신축부터 관심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선택 사항을 잘 줄여서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목표 잘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